여론조사가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있고, 대선도 있고, 윤석열이 뛰쳐나왔으니까 대선 여론조사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일단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갈게요. 여론조사는 상담원이 직접 면접을 하느냐, 말로 하느냐, 기계가 자동응답으로 하느냐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 이야기 하나 하고, 응답률 보라 그랬죠. 그 전국 지표조사 NBS 조사 같은 경우는 응답률이 기본 30%가 넘어요. 근데 윤석열이 그만두던 날이었어요. 나는 이게 그 월요일 날 돼서야 화제가 되는 게 웃긴 게 발표된 게 그런 거거든.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이게 지금 사실상 오늘 포털을 덮었던 여론조사인데, 이 조사 시간이요 3월 5일 날 오후 3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1시까지 진행된 거예요. 총 조사 시간이 6시간 동안. 윤석열이 2시에 발표했잖아요. 네. 2시부터 딱 57초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예. 3시부터 11시까지, 9시까지 6시간 딱 조사한 거야. 방식은 무선 ARS, 기계가 물어봐. 전체 응답률이 6.1% 나왔거든요. 일단 윤석열 32.4, 이재명 24.1, 이낙연 14.9입니다. 윤석열이 무려 30%가 넘었어. 네가 이게 이제 이렇게 발표되고 나면 그 다음 문항이 그 다음 날 24시간 동안 공개 안 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예. 그 다음 날 가서 이제 사이트에 가서 또 그걸 뒤져봐야 돼.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리고 리얼미터가 3월 7일 날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또 여론조사를 해. 무선 ARS 90, 유선 ARS 10, 다 자동응답 기계가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 응답률은 4.7%. 이게 지금 이 두 개 여론조사가 포털을 덮고 있어요. 윤석열이 무려 1위로 치고 올라갔다. 리얼미터 거는 28.3 나왔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KSOI 것은 32.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KSOI 있잖아요. 윤석열 32.4% 나온 거. 여기 이제 대표가 나와서 했던 이야기 자체가, 그러니까 32.4%는 약간 과대표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왜냐하면 이 KSOI가 2021년도에 이제 TBS 이제 뉴스공장하고 계약을 해서 리얼미터가 2020년까지는 리얼미터가 그 계약업체였고 2021년부터는 KSOI가 그 뉴스공장에 의뢰를 받아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정기조사인 거예요. KSOI의 정기조사가 그러니까 어떤 문항을 정해서 그 주에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에 거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정해진 시간은 예정대로 한 건데 윤석열이 2시에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갑작스럽게 그런 그 사태 발표를 했던 거예요. 그게 갑자기 폭발적으로 반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인지도 조사보다는 그러니까 지지도 조사보다는 인지도 조사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나도 KSOI를 기본적으로 신뢰하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쁜 의도를 갖고 이런 조사를 했다기보다는 공교롭게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이런 거 있잖아. 윤석열 사태는 우리한테도 빅 이슈였잖아. 그렇죠. 떡 돌리자 막 난리가 났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 여론조사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서 가장 여론조사 응답을 많이 했을 가능성, 물론 여기는 샘플이 있고 연령별 뭐 지역별 성별 다 나오겠지만 이런 이슈 속에서 윤석열이 32.4%가 나오고 리얼미터도 28.3%가 나왔다. 요거는 사실상 이런 거 있잖아. 여론조사가 나와줘야만 이야기거리가 되고 언론들이 갖고 있는 아주 교묘한 특성을 말해주는 건데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응답률 6.1이나 4.7% 여론조사는 사실은 공표가 되면 안 돼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전혀 안 맞는다고. 근데 이게 이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조건에만 부합하면 등록을 할 수 있게 돼 있어. 공표를 사실 하지 말아야 될 정도의 굉장히 빈약한 여론조사에 가깝습니다. 기계 하나를 돌려. 컴퓨터 하나가 막 아무 데나 전화를 해. 굳이 말하자면. 전화를 해가지고 가장 이슈의 중심이 있는 사람을 말하자면 이런 거지. 지금 당신은 대선 주자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라고 묻기 전에 어떤 문항이 앞에 하나 더 있냐면은 뭐 하다못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어쩌고저쩌고 하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 사퇴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먼저 물어. 그 기준으로 흘러가면 이런 여론조사 얼마든지 윤석열한테 유리하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의미가 하나도 없다. 잘 설계되어 있어서 응답률이 높은 여론조사와 상담원이 묻는 여론조사 등을 사실은 최소 15% 정도는 응답률이 돼야만 제대로 된 여론을 반영한다고 해요.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6.1, 4.7짜리 갖고 문제는 이게 무슨 심각한 그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런 여론조사를 사실상 싸구려로 한 거예요. 깨놓고 이야기해서 예. 돈 안 들려고 한 거라고. 그럼 이게 헤드라인이 돼가지고 저쪽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야 윤석열이 정말 대선 주자가 되려나 보다. 드디어 일이 찍었네. 야 지금까지 투표장 안 나가고 정치 관심 끊고 있던 사람들이요. 우리 박근혜나 또는 뭐 이명박이나 뭐 저 국민의 짐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투표장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 선동이 돼버리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장재훈이 그랬지 윤석열 여론조사 1위는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 부패 완판의 정서가 더한 것이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이랬거나 저랬거나 윤석열은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은 막 이렇게 기가 바짝 올랐겠죠. 내가 나오자마자 1등 찍었구나. 저는 그런 기운으로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래 간다라면은 걔네들이 원하는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누구나 예상하다시피 이런 것은 언제나 일주일이었거든요. 일주일 뒤에 사라지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 결과들을 여기저기서 수구 언론들은 계속 퍼다 나르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인들한테 뭔가 유리할 것이다라는 식의 생각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전체 응답률 이게 퍼센테이지로 나오지 않고 숫자로 나오면 어때요? 몇 명이 했다. 이렇게는 안 되나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1000명이 채워질 때까지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응답률 이야기하면 몇 명밖에 안 했네가 아니라 전체 전화를 무조건 1000명이나 500명이나 할당되어 있는 숫자를 채워야 돼요. 근데 그 NBS 조사 같은 경우는 응답률이 30%가 넘으면은 한 3000명 그렇죠. 정도만 해도 예, 예. 채워진다는 거고 4.7, 6점이라면은 자체가 이거를 너무 작은 거죠. 몇만 개를 돌려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왜 1000명이고 500명이고 막 2000명이고 되냐면은 한국의 지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성별일 거 아니야. 여성이냐 남성이냐 어느 지역에서 하느냐 연령대는 어떻게 되느냐 이 세 가지 기준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샘플에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20대 남성 몇 명. 오늘 어떤 새끼들까지 있었냐면은 정의당 지지자 중에 50% 이상이 윤석열 지지한다는 거야. 이 개새끼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전체 1000명 중에 정의당 지지자가 숫자가 몇 명이나 되겠니? 정의당 지지율이 있는데 많아봐야 몇십 명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그 사람들 중에 50% 넘는 사람이 윤석열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 했겠네요. 완전 또라이들. 그러니까 문제는 언론사 애들이 기자놈들이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면 내가 선수가 돼버리는 거야. 와 우리 성렬이 형 여론조사 1위 됐다. 브라보 하는 게 타이틀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그걸 참조의 의미도 없는 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대구에서는 윤석열을 중심으로 하는 신당을 창당하자 하는 조직이 아름아름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런 그 기사가 뜨면 뜰수록 거기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아니,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모여드는 사람들의 특성이 그러니까 굉장히 질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국민의당도 안 되고 저기 새누리당도 안 되고 민주당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던 사람들이 그 야수님이 너무 앞서가는 거고 충분히 이해했고 예.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건 운초적인 걸 보라고. 여러분들도 포털이나 이런 데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우리한테 좋은 여론조사 나오면 왠지 기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윤석열이 지금 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나오자마자 며칠 만에 여론조사 1위가 됐다고 하는 건 에이 다음 정권 교체 또 못하려나 보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주자 중에 여론조사 5% 넘는 사람이 아예 없을 정도잖아. 예. 그래서 한참 에이 선거 관심 끊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정치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근데 갑자기 윤석열 같은 자가 튀어서
윤석열을 잘 꼬드기면은 결국에는 삼지도로 갔다가 우리 쪽 후보가 될 건데 윤석열이 드디어 이재명이나 이낙연을 제끼고 1위가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서울시장 선거도 나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치 고관여층이 되게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를 하는 거죠. 윤석열이 차후에 대선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두 번째 문제인 거지. 저쪽의 사람들이 정치 무관심층으로 빠졌던 사람들을 고관여층으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황교안 반기문의 기억도 있잖아요. 그래 바짝 올라갔다가 빠졌던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근데 이게 윤석열이 왜 하필 그 요일에 그렇게 발표를 했으며 이 지금 시간대 이야기가 이 시간이 지금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것도 어느 한편으로는 윤석열에게 지금 팀이 붙어 있다는 이야기가 파다한데 당연히 팀이 붙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이게 다 이걸 염두에 두고 시간을 딱딱 맞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길 팀이요? 그래서 이게 월요일에 빵 쳐야지만 윤석열이 지난주에 사퇴한 것이 빛이 발하는데 안 그래도 지금 기사에서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냥 평검사들은 지금 윤석열 나간 것 때문에 부글부글 하고 있다. 이것을 확 맞지. 덮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기획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야수님 말씀하신 그 창당 준비에 있어서도 이게 지금 창당 준비가 윤석열이 사퇴하고 특히 대구에서 바로 나왔다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이 정도 지금 차기 대권 지지도에 대한 이것은 분명히 타겟되어 있었던 이 기획 일정 중에 하나였다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이게 윤석열이가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3지대 말을 하지만 안철수도 마찬가지, 윤석열도 마찬가지. 결국은 국짐당하고 어떻게든 손을 잡지 않으면 대선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윤석열의 이 지지율을 그래 일주일 아니라 더 간다고 쳐봅시다. 그럼 윤석열에게 진짜 도움이 될까요? 자기가 가서 비비돼야 되는 거 국민의 힘이라는 당이 힘이 빠져버리게 되면은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지금 이 현상을 한번 보세요. 이게 30몇 프로니 해가지고 아니 안철수도 서울시장 후보 처음에 자기 나간다고 했을 때 30% 넘었어요. 지금 윤석열도 역시 똑같은 컨벤션 효과예요. 툭하니 들어와갖고 제3지대에서 꽝 이래버리게 되면 제3지대인 이유가 뭐예요? 양진영, 민주당, 국짐당 소속이 아닌 거야. 그냥 단지 그거밖에 없어. 안철수 양쪽 다 아니야. 윤석열 양쪽 다 아니야. 그냥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불확정의 제3지대라는 곳에 있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지금 안철수 갑자기 무슨 짓 하는지 보세요. 아니 김종인이가 안철수한테 당신 같은 사람 정치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나 2번 아니고 4번 왜 하죠 계속? 그냥 서울시장 되는 게 목표면 들어가서 2번 달면 돼요. 그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런데 4번은 대선 가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래 버리니까 뭐예요? 제3지대가 커진 것 같은 거야 지금 안철수가 생각하기로는. 윤석열이가 들어와갖고 제3지대를 키워놨어. 자기 원래 제3지대에 자기가 원래 주인이야. 이래버리니까 지금 국힘당하고 단일화 논의가 완전히 교착 상태로 가버리잖아요. 이 교착 상태 갖고 단일화 실패해버리고 그래서 결국 서울시장 니네 지면은 윤석열 어디 가서 비빌 거냐고. 제3지대 안철수가 거기 오야북인데 사라지고 국힘당 흩어지고 윤석열한테 이게 절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수 세력한테. 그냥 멍청한 행동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정치 세력이 어쩌고저쩌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딱 대선 1년 남겨놓고 사퇴하면서 이슈의 폭발력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 참 그 세상 그 몸이 건조하고 재미없는 세상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던 놈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막 부패 완판 외치면서 사퇴를 하는 이런 상황들은 뉴스로서는 재밌잖아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는 건 정치를 그래도 민주시민 입장에서 벌 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 새끼 나쁜 놈인 거예요. 근데 윤석열한테 선동당하는 사람이 있기는 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여론조사에 막 그 응답률 4.7%짜리 6.1%짜리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사실상 대선 주자처럼 보지 마. 이따가 MBS 조사 나올 거예요. 며칠 후면. 그걸 한번 보시기 바라는 게 가장 간단한 거예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서울에 사는 남자 40대가 전체 국민 중에 몇 명이면 그 숫자에 맞게 1000명 안에 쳐 넣어야 되잖아. 그럼 숫자가 미미해. 그러니까 여론조사 응답률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상 전화를 아무한테나 무작위로 돌렸어. 그러면 그 사람이 답하는 거 진짜 제대로 여론조사는 5,200만 명 전번대 하는 거겠지.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은 투표권이 없는
18세 이하를 제외하면 모든 사람한테 다 물어보면 답이 나오겠지. 근데 그렇게는 못 하잖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투표지.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당신 연령대가 어디 사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연령대가 얼마입니까라고 물어볼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 답이 많이 합쳐지면 그게 여론조사가 될 텐데 이놈의 그 자동응답 AIS 여론조사 한 5% 미만인 여론조사는 그 사람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서울에서 하는 50대 여성. 그러니까 꾸역꾸역 짜서 맞히는데 바빠 죽겠어. 어떤 경우 이런 게 있어. 여론조사를 하는데 낮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람들이 업무 중에 모르는 전화번호가 걸려와 등록 안 돼 있는 전화번호가 걸려와 이게 만약에 그 무선 ARS라고 치더라도 받겠어 안 받겠어?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응답률이 15% 이하는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 문화를 날마다 여론조사한다는 의미로 리얼미터가 너무 이걸 사회적으로 팽배하게 만들어 놔서 사실은 국민의 짐이 망했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라고 하는 개념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전화해서 물어본 그 사람의 여론조사들이 다 합쳐지면 국민 여론일 텐데 이게 막 5%도 안 되는 여론조사 가지고 이걸로 뉴스에 나오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회사들이 각자 없는 돈 쪼개가지고 1000명 단위로 이렇게 막 좀 빈약하게 하지 말고 MBS처럼 그냥 모여서 자기들이 돈 모아서 표본으로 1000명 하지 말고 5000명 10,000명으로 늘려가지고 좀 믿을 수 있는 결과치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왜 자, 이런 짓을 하나 모르겠어요. 일단 여론조사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 아무 의미 없고요. 좀 지켜봅시다. 이걸로 또 얼마나 선동을 할지. 장재훈 같은 인간들 막 나서는 거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